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주요 거리마다 홍보 현수막과 유세 차량이 동원되는 등 본격적인 표심 잡기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 이어집니다. 정부가 현대차에 새만금 9조 원대 투자 약속 이후 3개월 만에 종합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부지 장기 임대부터 보세구역 지정, 정주 여건 개선, 교통 인프라 구축까지 총망라했습니다. 여러 대기업에서 투자한다고 했다가 무산된 이번 투자가 현실화되려면 법령 개정과 행정 절차에 속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거론됐던 군산 마선거구가 선거구 조정으로 예상 밖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1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 등 6명이 세석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천 탈락 인사들의 출마까지 더해지며 군산 핵심 승부처로 부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익산과 군산 주요 거리마다 홍보 현수막과 유세 차량이 동원되는 등 본격적인 표심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 할 수 있는데요. 후보들의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익산 원광대 사거리. 형형색색의 선거 현수막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주요 거리마다 내걸린 현수막에는 후보마다 내세운 짧고 강한 문구들이 담겼습니다. 주요 사거리에는 선거운동원들이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가 표시된 유니폼을 입고 노래와 율동으로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개시 첫날부터 후보자들 간 치열한 표심 얻기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유권자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또 다른 후보는 유세 차량을 동원해 공약과 정책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각 정당별 출정식도 이어졌습니다. 유권자들도 지방선거를 향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를 구한다고 치면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취업 문제랑 출산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줄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애들을 위해서 좀 더 놀이시설이나 체험학습 같은 경우 이런 거를 더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투표해야죠. 우리 주민들한테도 좀 관심을 표하는 사람들, 우리 일자리에 좀 그런 것 좀 조금 세심하게 조금만 더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후보자들은 공개 장소 연설이나 현수막 게시 등 법이 허용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 여러분도 말이나 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제9대 6.3 지방선거. 후보들의 표심 공략 경쟁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천호성과 이남호 도교육감 후보가 매수 의혹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남호 후보 측은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호성 후보는 유성동 전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자리를 미꾸로 매수한 의혹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러자 천 후보도 곧바로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 선거 캠프는 언론인 매수 의혹 때문에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후보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김관영 도지사 후보가 도민의 김관영 펀드를 개시했습니다. 참여 금액은 1인당 10만 원 이상이며 목표 금액은 14억 원입니다. 약정 이율은 연 3%로 상환은 오는 8월 10일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당 가입이나 정치 후원이 제한된 공무원, 교사 등도 선거펀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소속 박경철 익산시장 후보가 국제 가금류 전문센터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국제 가금류 전문센터를 익산에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제 가금류 전문센터는 본인이 익산시장을 지냈을 때 네덜란드 바네벨트시와 공식적으로 합의했던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선거사무장의 유죄 확정으로 낙마한 신영대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65조와 관련된 위헌 확인 헌법 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선거사무장은 후보자의 당선을 목표로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라며 선임이나 신고 전에 했던 행위라도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가 새만금의 9조 원대 투자를 약속한 이후 정부가 3개월 만에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부지 장기 임대부터 보세구역 지정, 정주 여건 개선, 교통인프라 구축까지 종합 선물 세트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전에도 새만금은 여러 대기업에서 투자한다고 했다가 발을 뺀 적이 있습니다. 현대차 투자가 현실화되려면 정부 지원 계획을 뒷받침할 법령 개정과 후속 행정 절차의 속도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의 9조 원대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5조 8천억 원, 태양광 발전 1조 3천억 원, 수전의 플랜트 1조 원, AI 로봇 4천억 원, AI 수소시티 조성 4천억 원 등입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7만 명 이상으로 예측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정부는 3월부터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3개월 만에 종합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종합지원은 투자 전 과정에 걸쳐 이뤄지게 됩니다. 현대차에 장기 임대용지를 제공하고 투자 보조금과 세제 지원 확대에 나섭니다. 로봇 제조 및 부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수전의 시설과 태양광 발전 사업은 환경 영향 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는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인프라에서는 도로와 인입철도 건설에 나서고 수소열차 도입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여기에 협력업체 추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연계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인력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지정과 특성화대학 운영이 이뤄지고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부지 제공, 세제 지원, 규제 개선, R&D 및 실증, 정주 여건 개선,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인허가 신속 처리 등 각종 정책 지원을 담아서 종합지원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관건은 예측 가능성과 속도입니다. 현대차 투자를 정상적으로 이끌어낼 정부 종합지원책이 가시화되려면 관련 법령 개정과 후속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새만금은 대기업 투자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역대 정부마다 삼성과 SK 등이 투자하겠다고 나섰다가 발을 빼는 등 새만금은 35년간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을 겪어왔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 및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서 현대차 투자 계획으로 국가 균형 발전의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새만금. 대기업 투자의 불확실성을 겪어온 새만금이 첨단 산업 전진 기지로 탈바꿈될 기회를 살릴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문성효 새만금 개발청장이 현대차그룹의 투자 계획을 새만금 기본 계획에 반영한 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청장은 오늘 도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새만금이 국토 균형 발전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새만금 기본 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국무총리실과 현대자동차 투자 계획을 반영해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주민 설명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 실무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출범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대차 사업추진 지원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도시개발과 에너지 사업 등 분야별 협력을 통한 투자 이행을 지원하고 기관 역량을 총동원한 전방위 협력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북경제발전협의회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구조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계획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20일 전주 상공회의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민간 경제계가 선제적으로 호응해야 한다며 지역기업 참여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특히 새만금 대규모 투자와 정부 지원이 도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내 중소기업 참여, 협력업체 생태계 구축, 지역 인재 양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정식 회장은 현대차그룹의 투자가 성공하려면 지역 현장을 잘 아는 도내 경제인들이 참여해 AI, 로봇, 수소 분야에서 도내 제조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해도 쌀 생산량 감축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지난해보다 5.9% 줄어든 64만 헥타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콩과 밀 등 전략작물 재배 면적은 9만 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수급 안정을 위해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군산 영화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개복동 거리가 문화예술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은 시민예술촌 외벽을 활용한 야외 갤러리 전시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원도심의 오래된 풍경과 현대예술을 접목해 개복동을 군산의 대표 문화예술거리로 재생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시는 2달마다 작품을 교체하는 팝업 형식으로 운영되며 올해는 모두 4차례의 릴레이 전시가 진행됩니다. 침체된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오늘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발전위원회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민관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 건설업 활성화, 부실 건설 사업체 경쟁력 강화,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거론됐던 군산 마선거구가 선거구 조정으로 예산 막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1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 등 6명이 세석을 놓고 맞붙으면서 경쟁 구도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공천 탈락 인사들의 연쇄 출마까지 더해지며 군산 핵심 승부처로 부상했습니다. 군산 마선거구가 예상 밖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월명동과 흥남동, 경암동, 중앙동을 포함한 마선거구는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로 모두 6명의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광일, 송미숙, 김영일 후보가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윤세자 후보, 조국혁신당 김아빈 후보, 무소속으로는 배형원 후보가 각각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초 2인 선거구였던 마선거구가 3인 선거구로 확대되면서 판세가 요동쳤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공천을 통해 군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일 후보를 포함시켰습니다. 당초 불출마가 예상됐던 국민의힘 윤세자 후보도 선거구도의 변화 속에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도의원 3선거구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한 무소속 배영원 후보까지 합류하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마선거구. 군산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도내 군의원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도선관위는 이달 초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마을회관 3곳을 찾아가 음료 등 8만 5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군의원 후보 A씨를 고발했습니다.
당시 동참했던 군의원 후보 가족도 같이 고발됐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도내 82건의 선거 범죄가 접수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기준 도내에서 82건, 131명의 선거 범죄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사 사안은 무소속으로 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관영 후보의 현금 살포 의혹과 민주당 이원택 후보를 둘러싼 식사비 대납 의혹 등입니다. 전북경찰청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경비 통합 상황실을 가동합니다. 상황실은 전북경찰청과 도내 15개 경찰서 등 16곳에 설치돼 선거운동 기간 중 거리 유세와 투표함 회송 등 치안 상황 유지를 총괄하게 됩니다. 투표 당일인 다음 달 3일에는 투표 시작부터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가포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익산 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따르면 제1회 검정고시에서 초등 1명과 중등 11명, 고등과정 50명 등 모두 62명이 합격했습니다. 특히 고등과정에서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센터는 9세부터 24세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학습, 자격증 취득, 취업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산구와 김해공항을 잇는 직통 공항버스가 신설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버스 8개 노선을 포함한 총 23개 시외버스 노선을 새로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과 익산, 전주를 거쳐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직통 공항버스 노선이 새롭게 운영됩니다. 해당 노선은 하루 2차례 운행됩니다. 그동안 군산 시민들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려면 인근 도시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부안해상에 조성되는 서남권 해상풍력 2단지 사업 시행자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부안 앞바다 173.5제곱킬로미터의 1기가와트급 해상풍력 사업 시행자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접수와 평가를 거쳐 올 연말까지 선정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모집 대상은 국내외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이며 단독이나 컨소시엄 형태도 가능합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위조해 저금리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에 가담한 나머지 9명까지 포함해 모두 1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5달 동안 의료비 영수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10억 5천만 원의 부당대출 실행을 돕고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입니다. 도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이 부진합니다. 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는 4월 기준 도내 자동차 수출은 3,58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4%가 줄었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2,589만 달러에 그쳐 1년 전에 비해 10%가 줄었습니다. 도내 자동차와 부품 수출이 침체된 것은 글로벌 경기 위축과 중동 사태 여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 도심공원 3곳에 장미정원이 조성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배산체육공원과 중앙체육공원, 유천 생태습지에 장미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 심어진 형형색색의 장미가 활짝 펴 화려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도시 관리사업소가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익산의 기록과 역사를 관람객들에게 전달할 해설사 자원봉사단이 발대됐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시민역사기록관에서 2기 도슨트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해설사는 13명이며 민간기록물 스토리텔링 기법 등 전문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이들은 하반기부터 기록물에 담긴 이야기를 관람객들에게 쉽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등 시민과 기록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익산에서 첫 전국 규모 승마대회가 열립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국 엘리트 선수 등 200여 명이 참가해 25일에는 지구력 경기가 진행됩니다. 이어 29일부터 사흘간 공공승마장에서 장애물 경기와 마장마술 경기가 진행됩니다. 장애물 경기는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를, 마장마술은 말과 기수의 섬세하고 우아한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개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1일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시력 불편 해소를 위해 또렷한 세상, 행복한 일상, 어르신 돋보기 안경 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저소득 어르신 100명에게 돋보기 안경을 전달했습니다. 익산시 금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1일 무퉁이 부엌을 방문해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기부금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금마면 지역복지 특화 사업에 사용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2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군산도 차차 맑아지겠으며 파고도 최고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